70대 권호근 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앞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기존 휴대폰 할부금을 모두 해결해주고 기존보다 적은 요금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만 믿고 새 휴대폰을 받아 돌아온 권 씨는 뒤늦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면 싸게 될 겁니다. 네. 나는 이제 그 손은 믿었죠. 네. 혼자 믿고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네. 집으로 왔어요. 네. 그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아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바뀌네. 다음 날 대리점을 다시 찾아 뒤늦게 계약서를 받아본 뒤에야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기기 변경이 아닌 새로운 전화가 개통이 됐고 유선 인터넷과 TV 서비스는 물론 제휴 카드까지 신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카드를 만드셨어요? 아니요. 뭐 카드 만든 거. 내는 신용카드가 뭐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존 사용요금제는 월 45,000원짜리 5G 세이브. 그런데 새 휴대폰을 개통하며 월 11만 원짜리 넷플릭스 초이스 요금제를 6개월간 의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사용은 물론 해외 로밍 데이터까지 무제한인 요금제입니다. 해외 갈 일도 없고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는 권 씨는 새 휴대폰을 받는 대신 6개월간 총 39만 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 혹시 그 자체 넷플릭스 무슨 뜻인 건지도 몰라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쓰시나요? 네, 넷플릭스 이게 아니 혹시 아세요? 그거는 몰라요. 대리점에서 안내한 한 달 47,000원의 요금이 산정된 방식을 살펴봤더니 권 씨가 받은 신규 단말기는 출고가 39만 9천원, 이를 24개월이 아닌 36개월 할부로 계산한 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 약정 할인 25%, 유선 인터넷 상품 결합 할인 25%,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조건으로 청구 할인되는 2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권 씨는 기존 전화번호를 되돌려달라며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설명했고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싶으셔서 오셨다 했고요. 바꾸시면서 이제 유선 상품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 안내를 드리니까 고객님께 수긍을 해가지고 아마 서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60대 이모 씨는 1년 전 금정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들렀다 직원 권유로 스마트폰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99,000원 요금제를 석 달만 유지해주면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에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기기 할부금은 계속 청구됐고 고가 요금제 역시 석 달이 지나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항의하러 판매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전화 거는 거 하고 받는 거 문자 조금 보는 거 하는 거 그 정도만 하지 다른 거는 뭐 저녁에 사는 건 없지. 판매하는 아가씨가 그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써주라. 그럼 앞에 그 휴대폰 사용했던 그 요금을 없애준다 해가지고 한 게. 해당 판매점은 기존 기기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며 퇴사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매사가 이제 자기가 좀 영업비를 더 받으려고 그러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만 이 요금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디 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씨는 요금 납부를 거부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위약금 34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휴대폰은 해지됐습니다. 또 114만 원의 미납된 기기값은 채권 투심업체로 넘어가 최근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제천 압류하고 뭐
월급 봉투 압류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 4명이나 안 된다더라고. 이 돈은 요금을 내야만이 개통을 하지.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더라고. 60대 김모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대폰과 유선 인터넷을 같은 통신사로 개통하면 기존 기기값과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본인과 아내 모두 넉 달간 월 11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약금 대납을 요구하자 대리점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당시에 상담했던 직원도 없고 현재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없으니 틀림없이 잘못 들으셨을 것 같다. 황당한 이야기죠. 당시에 있었던 거라면은 그 담당자를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도 지금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위약금 대납 내용이 분명히 적힌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나서야 약속된 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 항목 1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이었습니다. 5년 연속 1위입니다. 이동전화 관련 민원만 내용별로 더 자세히 분류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위약금, 그다음 부당행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설명 내용과 계약 서류 작성되어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단말기 할인,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그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일단 같은 요금에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말만 이제 인식이 되시는 거죠. 문제는 이런 노년층의 약점을 이용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도덕한 상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요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알고 보면 48개월 할부를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할부를 길게 하니까 요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적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달 실적이 다 차지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노년층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큰 글씨로 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해 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